러시아 참 미스테리한 나라죠. 오늘 그 역설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4년 전까지 러시아는요,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렸어요. 이게 그냥 수도 모스크바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 소도시까지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올린 이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파괴적인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설명들이 진짜 정답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서방 탓이다. 특히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해서 그렇다는 주장.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스티븐 쿠트킨 교수는 여기에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이런 독재적이고 군사적인 모습은요, 나토는커녕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정말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는 거예요. 다 푸틴 때문이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근데 이 설명도 좀 부족한 게 푸틴 혼자서 이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를 지지하는 엄청난 엘리트 세력이 있고요. 솔직히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앉았더라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비슷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흔할지도 몰라요. 원래 러시아가 그렇다. 그들의 DNA다. 라는 거죠. 근데 코트킨 교수는 이 말을 딱 잘라 비판해요. 이건 마치 18세기 프랑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절대 왕정을 좋아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 운명이었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흔한 이론들이 다 뭔가 부족하다면 진짜 그림은 뭘까요? 이제부터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코트킨 교수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바로 수세기 동안 러시아 지도자들을 괴롭혀온 지정학적 수수께끼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인 상황인 거죠.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고 싶다는 거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실제 능력은 부족한 거예요. 이 격차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순환의 고리가 핵심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정말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거든요. 국가는 어떻게든 이 열망과 현실의 차이를 메우려고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현대화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지도자 한 사람의 생존이 국가 전체의 생존과 동일시되는 그런 개인 독재 체제로 귀결되고 마는 거죠. 그럼 이 틀을 가지고 지금 크렘린의 행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러시아가 원했던 건 아주 분명했어요. 자기 주변 나라들에 대한 거부권.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 대우를 원했던 거죠. 당연히 서방은 이걸 거부했고요. 그때부터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뮌헨 연설에서 대놓고 경고를 날리고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꿀꺽 삼키더니 결국 2022년 전면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그들의 열망이 거부당한 데서 시작된 거죠. 앙겔라 메르켈 같은 서방의 리더들은 이걸 제대로 못 봤어요. 설마 경제적으로 손해보면서까지 전쟁을 하겠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이런 개인 독재 체제는요, 국가 전체의 GDP 성장 같은 것보다 당장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해요. 지도자와 그 주변 엘리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코트킨 교수는 이걸 갱스터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딱 맞는 표현이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전쟁 때문에 푸틴의 권력이 약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서방 기업들이 남겨간 자산들을 싹 몰수해서 자기 편 엘리트들한테 나눠주고 또 전쟁에 나간 지방 출신 군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월급을 쥐어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지지 기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생존 방식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러시아는 지금 스스로를 아주 위험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있는 셈이죠. 유럽하고 스스로 담을 쌓아버렸잖아요. 그 결과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동생이 되는 길, 심하게 말하면 거의 속국이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걸 러시아 지도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정말 원치 않았던 미래였거든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 지정학적 수수께끼라는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러시아. 과연 이 굴레를 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